하나는 1억 달러, 하나로 1184억 원을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에 투자한 바 있었는데, 하나는 지분만 매입한 것이 아니라 니콜라가 북미 지역에 세울 수소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는 지난해 말 700개에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1200개의 수소 충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하나가 북미에서 1200개의 수소 충전소를 도맡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니콜라는 최근까지도 한 대의 수소 트럭을 생산 판매하지 못했지만 나스닥에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넘어가며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최근에 현대자동차에 협력을 요청했다가 여러 번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니콜라가 앞으로 수소 트럭을 생산해 팔 수 있을지 의문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니콜라가 거대 환경기업 리퍼블릭 서비스로부터 2,500대의 전기청소 트럭을 수주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니콜라는 그동안 수주 관련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게 되며 주가도 22%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니콜라가 하나의 수소 충전소 운영권을 맡긴 이유는 하나에게는 수소 저장 탱크를 양산할 수 있는 하나솔루션과 수소 충전 시스템 기술을 보유한 하나파워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파워 시스템은 이미 한국가스공사의 수소 충전 시스템 공급업체로 선정된 바 있을 정도로 기술을 인정받아왔습니다. 하나는 수소 충전소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최근 수전의 기술 개발팀이란 조직을 만들어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니콜라는 수소를 가장 친환경적인 수전의 방식으로 생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카이스트, 연세대, 미국 렌슬리어 공과대 등과 협업을 진행하며 수전의 기술 확보에만 약 300억 원을 쏟아부었고, 앞으로 니콜라의 로드맵에 맞춰 수전의 기술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하나는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기 공급도 맡기로 하며 수소 충전소 인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셀, 모듈 분야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지만 최근에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태양광 기업 상당수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솔루션 태양광 사업 브랜드 하나퀴셀은 지난해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 25.2%로 미국 선파워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선전에는 하나의 선제적인 투자가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 무역 규제를 피하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조지아주에 모듈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6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7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관계자는 미국 유럽 매출 비중이 지난해 1분기 50%에서 올해 60%까지 확대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의해 점유율을 잃어가는 태양광 시장에서 미국 등 현지에 공장을 만들어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는 미국의 스타트업 니콜라를 발판으로 미국에서 수소와 태양광 분야를 차지하려는 놀라운 전략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삼성전자도 놀라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 장치를 위탁 생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대만 TSMC를 제치고 이룬 쾌거였습니다. IBM은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 장치인 파워10을 공개하고 이를 삼성전자의 7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IBM의 파워10은 IBM 최초로 7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이는 기존 파워9 대비 동일 전력에서 성능이 최대 3배까지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절대 강자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단숨에 좁히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종합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를 경쟁사로 의식한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기술 유출을 꺼려 위탁 생산 물량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IBM이 삼성전자에 서버용 CPU 위탁 생산을 맡기면서 이런 우려는 씻겨져 나갔습니다. TSMC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초미세 공정 등에서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 6조 2,500억 원의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TSMC는 올해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1.5%로 2위인 삼성전자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시서 투자에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14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상반기 연구 개발비 역시 10조 5,8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7나노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 양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선택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 쌓은 초소형 저전력 반도체 노하우를 활용해 파운드리에서도 기술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극자에서 노광을 활용한 7나노 공정은 2018년에 개발해 TSMC보다 빨랐습니다. IBM이 차세대 CPU 생산을 삼성전자와 협력한다고 발표한 것도 그 해였습니다. 최근에는 수직 적층 기술을 시스템 반도체에 이식하는 데 업계 최초로 성공하며 7나노 EUV 시스템 반도체에 3차원 적층 패키지 기술인 X큐브를 적용해 테스트 칩을 생산했습니다. 이 같은 기술은 삼성의 초격차 전략의 핵심으로 아직 TSMC가 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퀘이컴, 엔비디아, 바이두에 이어 IBM까지 고객사로 확보하게 된 데는 이 같은 기술력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IBM까지 등에 업은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만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에게 삼성전자는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2007년 디램 증산을 선언하고 삼성전자에 덤벼들었던 대만 업체들은 가격 하락과 적자를 견뎌내지 못하고 2011년 백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만만하게 보았던 대만 기업들은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의 압도적 1위 TSMC가 삼성의 급부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TSMC는 삼성전자의 과감한 투자와 집중력을 감당해내기는 쉽지 않다며 견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흑색 선전까지 동원하며 노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만의 언론 매체 디지타임스는 지난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정 수율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는 삼성전자를 견제하는 보도로 의도적으로 깎아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와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의 기업들은 미래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감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질주하는 사이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동차 챔피언을 만들고자 닛산과 혼다 간의 합병을 적극 추진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2위와 3위 자동차 업체를 합쳐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철수한 닛산은 지난해 6,712억 엔, 하나로 약 7조 5,256억 원의 적자를 내고 올해도 6,700억 엔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무너져가는 닛산을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렇게 해서는 일본차 산업의 우위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감에서 나온 합병안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때마다 정부가 나서 일장기 연합을 만들었지만 성공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번 시도를 두고 전직 닛산 임원은 닛산과 혼다 간 합병론은 오직 차 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그럴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사상 최악인 연율 마이너스 27.8%를 기록하며 아베 총리가 취임한 2012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유가 아베가 최근 피를 토하며 건강에 문제가 온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화가 났다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자신의 지적으로 거론하던 도중 하지만 나는 중국에 매우 화가 났다. 이 끔찍한 질병이, 이 끔찍한 전염병이 우리나라와 세계에 들어오도록 놔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막을 수 있어야 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돌린 뒤 나는 중국에 아주 화가 났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을 마쳤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급감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확산 책임을 중국에 돌리며 공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 휴이쇼와 인터뷰에서도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였다. 그는 훌륭한 신사다. 그러나 그들이 중국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한 일로 나와 그의 관계는 더는 좋지 않다며 비판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중국이 미국을 차지할 것이라며 내가 선거에서 지면 여러분은 중국어를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간 누가 더 중국의 세계 나가느냐 경쟁이 붙은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다. 트럼프 한국 핵무장 주요 논의 주제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공세와 이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앞으로 2달간의 주요 논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MSNBC 휴이츠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중국의 무모함, 이란과의 새로운 핵 협상 등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 심지어 대만이 핵무기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추구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2달간 그것은 주요 논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해줄 수는 있다면서 그것은 매우 큰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다만 이런 발언만으로는 한일 핵무장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과 관련된 논의가 미국 11월 대선 이전의 주요 논의 의제에 포함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답변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한일 핵무장 문제를 논의 주제로 콕 집었다기보다는 중국의 공세에 방점을 둔 발언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 이후 한국의 미봉도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를 공약해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군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하기도 했다. 힐러리가 당선됐다면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치렀을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됐다면 세상이 끝날 것이며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는 전쟁을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주 다르지만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졌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시 주석과의 관계는 좋지 않다고 시사했다. 그는 또 중국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사상 최대 규모의 옥수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김정은 친서 25통 처음 공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수십 통의 내용이 미국의 전설적인 기자의 저서를 통해 공개된다. 북미 갈등에 따른 전운, 한국의 중재에 따른 해빙,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비핵화 줄다리기, 협상의 교착 상태 등 그간 급변해온 한반도 상황의 속살을 엿보는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더일 CNN 방송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출판사 사이먼 앤드 슈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사결정 방식 등을 주제로 다룬 우드워드의 저서 경로를 다음 달 15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우드워드는 2차례 퓰리처상을 받은 탐사보도 언론인으로서 저서 출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당국자들을 개별적으로 직접 인터뷰하고 대량의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드워드의 이번 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와 미국의 대북 정책이다. 사이먼 앤드 슈스터는 이번 저서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편지 25통의 내용이 담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제1,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적이 없다. 사이먼 앤드 슈스터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통에서 두 정상의 유대감을 판타지 영화에서 나올 법한 관계로 묘사했다고 소개했다. 이 출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교환한 친서들은 우드워드가 이번 책을 쓰기 위해 쪽지, 이메일, 일기, 일정표, 기밀 문건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우드워드는 이번 저서를 통해 국가안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붕괴, 흑인 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도 폭로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재직하며 구축해온 본능, 습관, 스타일이 미국 정부가 올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신간에 담겼다. CNN 방송은 우드워드가 책을 집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이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방문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 10여 차례 직접 인터뷰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은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목격한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데에도 수백 시간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사이먼 앤드 슈스터는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7주 앞두고 공개되는 경로가 올해 출판할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 유권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출판사는 앞서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저서 그것이 일어난 밤, 트럼프 대통령의 진려인 메리 트럼프의 이미 과하지만 결코 만족을 모르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이면을 공개하는 서적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인 우드워드는 미국에서 전설적인 탐사기자로 명성이 높다. 우드워드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임하도록 한 비밀공작반의 야당 도청 사건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특종 보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트럼프 현 대통령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을 지난 49년간 취재해왔다. 이번에 나오는 경로는 우드워드가 트럼프 대통령을 주제로 내놓는 두 번째 책이다. 우드워드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난맥상을 고발한 저서 공포를 집필한 바 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새 책인 경로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우드워드는 이들 책의 제목을 주인공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차용하고 있다. 예전 저서인 공포는 내가 그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진정한 권력은 공포에서 나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따왔다. 신간의 제목인 경로는 나는 경로를 밖으로 내보인다. 항상 그래왔다.